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S&P 차트 설명드리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 종목들 중에서 이 파랑 색깔 탭에 있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페이스북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피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관련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2.2%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서 한 2.4%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조금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 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기관 한 3,600억 정도, 외국인 한 2,8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서 한 5,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나타났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외국인 같은 경우 한 1,300억 정도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매도하는 거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한 1,000억 정도씩 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냥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 쪽 이제 글로벌 증시 조금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한 미국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한 0.27% 정도까지 약간 조금 하락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플러스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S&P는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0.3%, 나스닥은 한 1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장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 0.7% 상승을 하였고요. 홍콩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2.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 7시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조금 오늘 있었던 이슈라기보다는 저번 주 사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있었던 조금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자영업자분에 대한 조금 지원 정책이 지금 입법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국고채 발행 부담이 생기면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는 한 3bp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조금 제가 차자를 봤었는데 21일 같은 경우가 1월 21일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분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입법을 조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병덕 의원 등 한 63인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법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결국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사실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 60%, 50%를 보상을 한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직전 3년 동기의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소비 진작 쿠폰을 준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아예 보시면 있는데요. 이제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고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국경제나 다른 언론사에서 사실 이 기사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월에 최소한 1조 2천억에서 최대는 한 24조 정도까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달을 했을 때 한 100조 정도 든다고 해서 조금 뉴스가 나왔었고요. 물론 100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한국은행도 나중에는 그 매입한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거나 그냥 만기 보유하면서 이제 없애는 그런 테이퍼링이 필요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리도 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사실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나게 되고, 증시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통화량 자체가 더 늘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서 단기적인 호재, 중장기적인 악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0%죠. 이게 사실 향후에 이제 좀 선거들이 지나고 나면 15%로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는 사실 시장에서의 많은 예상이 있습니다. 향후에 뭐 일단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차트부터 오늘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빠르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IMF 1998년도부터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파고요. 여기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 파동인 2파,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인 3파, 여기가 이렇게 조정 파동인 4파고요. 여기까지가 새로운 상승 파동인 5파였습니다. 이렇게가 조정 파동인 이제 큰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의 상승을 되돌리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과거가 아니죠. 사실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는 이 파동의 위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이제 그럼 1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새로운 파동의 고점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사실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뭐 한 1주에서 2주 안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1파라고 한다고 하면 코로나 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인 3파가 이제 큰 3파의 1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것을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4파고요. 여기가 그럼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게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파와 사실 4파의 이 저점을 그어보면 5파 고점을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5파 이제 하락하는 파동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 추세선을 하락할 뻔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일단 지금은 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금 파동을 다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선들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세피아 색깔이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 괴선상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이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주가보다 위에 있는 호전이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아직까지 뭐 전혀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한 1, 2주 안에는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을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오히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는 매수를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의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뭐 날씨가 맑지만은 그래도 퇴근할 때쯤이면 비가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산 정도 챙겨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마다 전환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과 어떻게 보면 이 추세선도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환선을 깰 때는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조금 분봉으로 보시면 120분봉으로 보면 현재 뭐 주가가 제가 그때 한번 이틀 전인가 이제 이틀 전 이 영업일 전주 마감 시황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추세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단기간은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사실 전환선을 완벽하게 깨진 않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이 지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면 뭐 조금 일부 매도. 여기도 사실 근데 뭐 이 추세선이나 전환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120분봉이 전환선이 깨지면 일부 매도. 이 선행 스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조금 부분 매도. 그 다음에 이 기준선까지 깨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봉상으로 이 부분이 결국 마지막 1파 안에서의 5파라면 사실 여기가 그냥 1파고요. 여기 올라간 게 1파, 이 조정이 2파, 뭐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 뭐 5파가 남았을 가능성도 사실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이 3파가 조금 짧다는 점은 문제겠지만 뭐 5파가 그렇게 따지면 이 3파보다 조금 더 짧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요. 조금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레인지를 올라가면 확실히 조금 아직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남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확실히 내려가면 조금 그때는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뭐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은 조금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매도를 하시는 건 지금 하시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S&P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트를 보시면 뭐 장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사실 뭐 저번 주 금요일날 올린 영상에 장기 파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상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1파부터 그냥 1봉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파였었고요. 1파 고점이었었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사실 제가 조금 그림을 못 그려서 4파였습니다. 여기가 3파였고요. 이제 여기가 결국 5파인데 이 5파가 국내랑은 다르게 조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쐐기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주가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올라가는 쐐기형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이제 5파 고점 부분에서 이제 5파 마지막 5파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조정 파동 전에 나타나는 파동이고요. 사실 이 쐐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한 다음 주, 뭐 정말 늦어도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를 확실히 이제 벗어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위로나 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면 변동성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사실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조금 미미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 주가가 사실 기준선을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선 방향도 오늘 이 최저점이 사라지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거 자체가 조금 약간 부담은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확실하게 하시려면 투자를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이 선행 스팬까지 조금 변동성이 내려가면 뭐 그때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동성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4 정도가 평균 수치고요. 지금은 아직 내려왔어도 거의 29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조금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는 게 필요한 단계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용잔고 보여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서 21조 4천억 원이고요. 뭐 절대 수치는 이게 차트로 빨간색 차트를 보셔도 사실 뭐 여전히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증시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 경우가 이렇게
증시가 올라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낮아질 때가 보통 이제 몇 주에서 늦게는 몇 달 뒤에 조금 조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코스피 주가고요. 이제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코스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거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거의 뭐 적정하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 수익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차감한 게 아니라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더 금리에 이제 민감한 모형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최근 조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상으로는 조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추가 사긴 상승 여력은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다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개별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란색 종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촬영을 해서 이제 6시에 유동성 분석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조금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이 이제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질 시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긴 시계열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은 유동성으로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바로 이제 파란 색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SK하이닉스 주가입니다. 이 연두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처럼 SK하이닉스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 정도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10.9% 정도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 많이는 상승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승 여력이 이제는 조금 많이 크지는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금리상으로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를 조정한 아까 말씀드린 페드 모형인데요. 이 페드 모형상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더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영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FCF라는 모델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내재 가치가 한 22만 8천 원 정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69%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잉여현금 흐름이란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하게 되면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영업현금 흐름이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이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이자 비용, 뭐 법인세 비용, 뭐 인건비, 뭐 그런 광고비 등을 다 차감한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펙스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뭐 건물이나 공장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잉여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게 잉여현금 흐름이 되게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잉여현금 흐름이 약 한 5조 7천억 정도 나온다고 제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내재 가치가 한 22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뭐 총차입금 의존도, 뭐 에비타 마진, 뭐 여러 가지를 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사실 뭐 퍼랑 PBR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SK하이닉스 차트 설명드리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구주봉하고 제가 주봉도 다 보여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일봉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설명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에서 일단 이 과거 한 1월 18일 부분에서는 이 기준선에서 일단 저항을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를 보이다가 전환선을 조금 큰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괴선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이 14만원 부근을 사실 확실하게 넘고 나면 더 확실하게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뭐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뭐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선상은 다 상승 추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마다 조금 부분 매도, 분할 매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 당장도 저는 뭐 매수하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여전히 호전이기 때문에 일단 괴선상으로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뭐 전혀 매도를 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G화학 설명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뭐 2차전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상 부담은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연구 성장률은 저 같은 경우에 LG화학은 한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99만원 정도 되는데,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한 48만원 정도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 마이너스 50% 정도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고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액을 25년도에 한 43조 정도, 영업이익률을 한 8.5%로 조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상 조금 고평가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조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일 횡스팬은 아직까지는 역전이고요. 주가도 뭐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신규 매수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재차 이 전환선을 상회하고 나서 뭐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내재 가치가 이제는 많이 조금 하락한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일단 제가 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CJ제일제당이 있는데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가 제가 계산했을 때 뭐 거의 그 당시 한 200% 정도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가가 제가 사실 이 추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의 한 20% 이상 사실 상승을 하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뭐 거의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사실 오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조금 차트가 더 괜찮은 종목으로 사실 리밸런싱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유동성 분석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동성 장세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이 사실 이제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이어야 이제 향후에는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파동에서는 결국 실적이 이 주가 대비해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식을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포트폴리오상 다음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종목을 설명드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조금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하락은 하였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성장률을 한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79만원 정도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내재 가치가 한 37만원 정도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25년도에 한 2.5조, 영업이익률을 한 28%로 설정을 하였는데, 물론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밸류에이션 상은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도를 하시는 것까지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뭐 충분히 기준선을 깨기 전까지는 충분히 들고 계셔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요. 이 9일, 26일 후행스팬까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시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뭐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전환선을 돌파할 때 1차 매수하시고요. 이 선행스팬 상단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이 기준선까지 돌파를 하면 그때 조금 3분할법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안전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보유하고 싶다 하시면 이 선행스팬 바닥까지 깨버리면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설명드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언택트주 수혜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또 와패드 인수도 있으면서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인수도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하락은 하였습니다. 다만 일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성장률은 4%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한 35만원 정도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이버는 뭐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한 6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한 5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차트 설명해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재차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지 모양, 이 십자 모양 도지 모양이 나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추세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도지 모양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포스코 설명을 해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과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기대 수익률은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포스코 연구성장률은 제가 1%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26만 4천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내재 가치는 한 66만원 정도, 15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포스코 일봉 설명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월 15일 날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이후에 스팬들도 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평선인데요. 이 50일 이평선이랑 이 선행 스팬 상단에서 일단 다행인 점은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매도하기 아깝다 하시면은 이 50일 이평과 선행 스팬을 하방으로 이렇게 뚫리진 않는 한 뭐 매도는 안 하셔도 뭐 크게는 아직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행 스팬에서 지지를 보인 다음에 재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할 때 뭐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선행 스팬을 상단을 타고 갈 가능성이 그럼에도 약간은 더 높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래도 일단 이 선행 스팬 바닥을 깨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NC소프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또한 개선이 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주가랑 같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NC소프트를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NC소프트는 제가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잉여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242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설명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NC소프트도 차트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전환선도 돌파를 하였고요.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이 되었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똑같이 다 전환선 기준선 하회할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은 하였지만 여전히 이 기대 수익률이 내재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저는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는 금융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차트 보여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조금 이 지지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에서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까지 이제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충분히 일단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랑 전환선 기준선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급등락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언제든 전환선 기준선을 깨면 조금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일단 매수는 가능한 차트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미국 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나스닥 100하고 페이스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것까지 반영되는 나스닥 100 선물로 설명드리고요.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쐐기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은 이 살짝 쐐기 모양을 넘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인가? 라고도 볼 수는 있기는 하고요. 다만 조금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보신다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물이 아닌 그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살짝 넘었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넘었는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려면 사실 오늘 종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S&P랑은 다르게 S&P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S&P랑은 다르게 일단 이 5파 추세선은 조금 돌파를 한 모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스닥보다는 S&P가 보통 이 파동을 매길 땐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P 차트가 확실히 조금 넘어가는 걸 보고 하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추세적인 지표상으로는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매도를 하시는 것은 S&P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주가가 뭐든지 일단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정점이 어딜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점 꼭지에 팔자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이 어깨 정도에 팔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북 설명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이 선행 스팬 또 하락을 하고 이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하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선행 스팬 상단까지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넘어버렸고요. 이 후행 스팬들도 다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매도를 하신다면 이 선행 스팬을 다시 재차 하락하면 그때 1차 매도, 이 기준선 전환선을 하락하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26일 동안의 최고점인 사실 이 부분을 넘어가고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안전은 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사실 주가를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가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